의도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어떻게 말하면 시나리오를 쓰듯이 예측을 하고 그거에 대응하는 그런 전략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강의를 처음 이렇게 의뢰를 받았을 때 고민을 했어요. 인터넷에 아니면 유튜브나 뭐 SNS나 저런 블로그나 카페 이런데 이미 많은 주식 관련된 그런 강의들이 있거든요. 저보다 훨씬 더 짜임새 있고 어떤 그 체계화된 내용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또 그런 것들은 저 말고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제가 그동안 공부해 오면서 느꼈던 아니면 저만이 갖고 있는 해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뭐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다 알려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럴 어떤 강의 내용으로 가면 유익하지 않을까 이렇게 마음 먹고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실질적인 강의는 한 3회 정도가 될 거고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제 그 1회차 강의를 지금 할 건데 제가 공유로 화면을 제가 PPT로 간단하게 좀 만들었거든요. 그거를 좀 보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셔야만 그 전체적인 차트의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런 산세를 보듯이 한 240에서 360분으로 일단 한번 대주 저기 사이즈를 좀 넓게 봐서 보시고 그 다음에 그 구간들을 보고자 했던 구간들을 잘 기억하시고서 최근 뭐 주로 최근 주가 흐름을 보시겠죠. 거기를 이제 한 60이나 한 100 정도, 120까지 이렇게 확대를 해서 거기 안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주로 기술적 매매를 하다 보니까 기준이 수급이 확실히 들어온 종목만을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수급이 확실히 들어왔다라는 거는 평상시에 거래량이 미미하다가 뭔가 이슈가 있어서 재료가 있어서 뭐 세력이 들어와서 컨트롤하기 시작했건 이미 그 주식을 꽉 쥐어잡고 있는 주포라는 사람이 좀 움직이기 시작했건 뭔가 이유가 있어서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조금씩 이렇게 올라간 건 의미가 없고 보통 주가 상승이 한 15%, 10% 이상 최소한 이루어지고요. 거래량도 평상시 거래량보다 한 500에서 1000% 이상 증가를 해야만 저한테는 검색식에서 모든 게 이제 검출이 되고 그 종목 중에서 개별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이 종목에 대한 제가 공략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되는 종목들만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해서 이제 관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종목들을 다 이제 볼 수는 없으니 제가 의지하는 것들은 이렇게 검색식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각 아마 HTS마다 검색 기능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그 자기 증권사 프로그램들 중에 그 조건 검색이라는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하시면 이거 없이는 기술적 분석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힘듭니다. 일일이 모든 종목 하나씩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산세를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확대해서 들어가서 보는데 그 캔들마다 모양새가 다 다릅니다. 물론 지금 제가 기초적인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캔들의 모양에 따라서 윗꼬리가 길게 있고 아랫꼬리가 길게 있고 몸통은 짧고 아니면 아주 윗꼬리 위에다가 꼬리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러네요. 밑에 꼬리하고 위에 그림자 이제 그림자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 같네요. 윗그림자나 밑그림자들이 아주 짧게 붙어 있고 이런 것들마다 다 의미하는 바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미 그 인터넷이나 유튜브 이런 데에서 다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응용을 좀 상기를 하면서 캔들 적용 해석할 때 적용할 때 그 부분들을 좀 잘 의미 있게 보셔야 되고요. 저는 이제 주로 주목하는 그 그림자들은 장대 그림자들인데 요게 어떤 상황에서 주로 발생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보거든요. 주가가 한참
고가까지 갔다가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아니면 이제 고가에서 세력들이나 주포가 물량을 다 떠넘겼을 때 이 주식은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주가가. 주가는 오로지 세력과 주포들이 주로 움직이고 있다. 좌지우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거의 뭐 코스닥은 한 8, 90%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쪽의 대형주들은 기관이나 어떤 외인들이 또 그 나름대로의 세력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 친구들이 계속해서 돈을 쓰고 주가를 뭔가 목표한 지점까지 계속 끌고 가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기 때문에 그 역할들이 자기네들이 목표 달성이나 어떤 이익 추가하던 것들이 다 달성이 되고 나면 누가 돌봐주질 않거든요. 물론 그 돌봐준 끝난 사이에 또 새로운 어떤 세력들이 들어와서 그 종목을 다시 핸들링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어떤 종목도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던 종목들이 어느 정도 계속 하락만 하느냐, 또 주가는 항상 올라가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오르고 이걸 반복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락만 하던 주가가 박스권에 진입하기 전에, 박스권 진입한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그렇다고 바로 올라가 반등 그런 상황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장기간 동안 조정을 보는 횡보로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런 횡보권에 들어가기 전에 윗꼬리 캔들들이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윗꼬리 캔들들이 또 그 횡보장에서 한 2, 3회 이상씩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그런 캔들들이 발생하는데 이유를 이제 뭐 갖가지 뉴스를 통해서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그 캔들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캔들들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저는 그 모든 세력들이 그런 캔들들을 만들어낸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그런 관점으로 항상 해석을 하시고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종목들은 보통 주가가 계속 하락해서 이제 긴 하락장 끝내고 횡보장으로 들어갈 그런 쯤에 많이 생기고, 횡보장 들어가서 박스권 내에서 그런 캔들들이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평선이 정배열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역배열로 계속 하락하던 그 주가가 이제 정배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최근 이평선들이 장기 이평선들보다 위로 올라오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평선을 정배열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작업들이 통통 이렇게 두세 번씩, 최소한 두세 번씩 이상 발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정배열이 만들어진 후에 바로 이제 슈팅이 쏘면서 주가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장대 그림자 캔들들을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세력의 매집봉일 수 있다 이라고 항상 인식하시고, 그런 종목들이 발견되면 평상시에 이제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기술적인 분석보다는 어떤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 내가 관심을 가졌던 종목들이 그런 캔들들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더더욱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 캔들이 만들어지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긴 하락장에 있던 그 상황에서 개미들이 갖고 있는 물량들을 좀 뺏어야 되는 물량 뺏기 기능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에 이제 얘네들이 슈팅을 하려면 한 번에 바로 막대한 돈을 쏟아 부으면서 주가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걔네들을 그 매물대를, 악성 매물대를 좀 정지 작업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악성 매물대들을 조금 무력화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물려있던 또 악성 매물 제거하는 과정 중에도 반드시 또 주가가 쭉 상승해서 그대로 멈추는 게 아니라 도로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또 달라붙었던 개미들 또 물량을 좀 뺏어야 되고요. 한 6개월, 1년 이상 이렇게 하락을 계속하던 그 종목을 갖고 있는 개미들이 이제 자기 본전이 오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0% 내지 절반은 본전이라도 이제 지긋지긋하니까 탈출하려고 매도를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도 주식을 조금 해본 사람들은 여기까지 올라왔으니 곧
주가가 이제 내 수익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더 슈팅을 한다면은 더 많은 이익을 좀 수익을 볼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기대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만들면서 지치게 만듭니다. 못하게. 그래서 다음에 진짜 슈팅을 할 때는 그 가격대 오면 이제 팔아버려야지 하는 마음을 심리적으로 들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장대 윗꼬리 캔들, 윗그림자 캔들을 만든다고 보고 있고요. 보통 이런 장대 그림자 캔들들은 한 2, 3개월 정도 기간에 거쳐서 한 서너 번 이상 나와요. 그 다음에 뭐 세력 중에 옛날에는 세력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을 투입을 했는데 지금은 뭐 거의 6개월, 1년 이상 그렇게 끌고 가는 세력들도 있지만 아직도 그런 고전적인 방법으로 장대 그림자 캔들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세력들도 있고요. 지금 세력들은 제가 공부하면서 이제 들은 바로는 매집 이렇게 슈팅하면서 매집해가는 그런 세력들이 한 80% 이상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세력들은 메자닌 채권 쪽으로 가서 M&A나 어떤 그 전환사채 관련된 합법적으로 이제 그 회사에서 돈을 빼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쪽으로 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소규모의 세력들은 중간중간 슈팅을 해가면서 그때그때 물량을 이제 확보하면서 악성 매물대들 좀 정리 좀 몇 번씩 하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목표 지점까지 다다른 거고요. 제가 오늘 좀 이상한 전화를 하나 받았었는데 저도 이제 제가 주식 리딩 한다고 그러는데 프로젝트 리딩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리딩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기업에서 의뢰를 받아서 주가를 좀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일이다라고 솔직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것저것 이제 자신 있게 막 물어보니까 뭔지를 지금 아는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예상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기업이 뭐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거나 이럴 때 약속했던 주가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전환권 행사에서 확보한 그 주식들을 이제 팔고 그 떠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기업들이 수시로 의뢰를 하면 거기 의뢰를 받을지 안 받을지를 좀 검토한 다음에 자기네들이 소화할 수 있다 하면 오케이 하고 이제 받아서 하는데 자기네들만의 자금금으로 금액으로는 힘들어서 일부 이제 개미들 중에 돈 좀 있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프로젝트 팀에다가 합류시키는데 저보고 제 매매 금액이나 이런 거를 좀 보더니 그쪽에 좀 합류할 수 있겠느냐는 전화를 오늘 받았어요. 공교롭게.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고 생각하고 말았는데 아무튼 그렇게 그 작전 세력들이 하는 그런 종목들을 저는 주로 공략하기 때문에 뭐 오늘 같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고요. 일단은 이런 장대 그림자 캔들들은 보통 시간에 다닐까 보면 갑자기 막 급등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유 없이. 물론 뉴스가 정말 호재성 뉴스가 나와서 앞으로 계속 이후에 장기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상승적으로 미칠 수 있는 그런 진짜 호재성 뉴스들이 나오는 경우는 정말 주가는 계속해서 오를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통 아침에 고가 이렇게 뛰어서 살짝 오른 척 하다가 그냥 쭉 빠지는 그런 상황들의 종목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시가 갭을 많이 발생시키면서 출현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긴 위 장대 그림자 그 캔들이 생기면 그 캔들이 앞으로 향후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더 큰 슈팅을 도모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하는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게 일단 슈팅 나오기 전에 그 자기가 슈팅했던 그 저점 부분을 잘 밑으로 깨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밑에 깨지 않고 그 다음에 다는 아니지만 본격적으로 1차 슈팅이 가기 전에 골파기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밑으로 더 급락을 시켜서 이제 거기에 그 횡보 기간 중에 달라붙었던 개미들까지도 좀 최대한 털어서 그 물량들을 흡수하고 슈팅을 시작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어느 정도 슈팅이 가면 윗부분, 그러니까 슈팅 이후에 바로 그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 또 긴 장대 그림자 캔들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양봉이냐 음봉이냐에 따라서 또 해석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런 몸통보다 50% 이상 더 긴 위 장대 그림자 꼬리가 있는 그런 캔들이다 그러면 일단은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밑장빼기라고 하는 그런 뭐 도박 용어에 있잖아요. 그 고가까지 상승시켜 놓고 그 가격을 유지하면서 자기네들 물량을 다 개미들한테 이제 떠넘길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있거든요. 이따가 뭐 기회 되면 그런 기법들도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러면서 그 캔들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일 마감하고 나서 어떻게 유지됐냐에 따라서 그거를 다시 그러니까 해석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가지셔야 된다. 아 이건 세력이 빠져나갔다. 엑시트를 했다. 아니면 이거 전체적으로는 다 빠져나가지 못했을 것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만약에 빠져나갔다면 그 종목은 그냥 정말 말 그대로 관찰만 하시고 만약에 절반 정도는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다라는 해석이 딱 떨어지면 그 종목은 눌릴 때 반드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눌릴 때 들어가시는데 그 눌리는 기준도 나름대로 많이 이제 연구를 하셔야 되고 저는 저 나름대로 세력의 평단가라든지 그 다음에 그 내가 원하는 이제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그런 매매도 있고요. 추세를 따라서 저는 이제 매매하는 것도 있고 저는 복합적으로 쓰는데 주로 그 세 가지와 저 나름대로 이제 지표에서 한 5-6가지를 보는데 저번에 제가 한번 올려드렸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한 5-6가지가 부합하면 이 종목은 공략해도 된다. 그래서 저점에 매수해서 보통 짧게는 한 1개월, 길게 가면 한 2-3개월 정도까지 가는 그런 수익 매매를 주로 하고 있고요. 수익 매매하는 동안에 저도 이제 뭐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뭐 이렇게 돈도 좀 써야 되기 때문에 가끔씩 이제 거의 뭐 가끔씩 아니라 매일 하죠. 뭐 하루 단타를 해서 뭐 하루 일당 정도는 챙겨 놓고 가는 그런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제가 그 주목해야 할 장대 그림자 캔들들이 어떤 건지를 차트에서 직접 보여드리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만들어진 이유가 물량을 뺐고 그 다음에 그 악성 매물대를 미리 사전에 좀 정리 작업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슈팅할 때 그 개미들이 버티지 않고 그냥 본전 가격이나 뭐 약수익 오면 바로 던져버릴 수 있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려고 그렇게 장대 그림자 캔들을 만든다라는 거 요거를 꼭 이해하시고 그 캔들이 주가 그 저가 지점을 밑으로 계속해서 하락한다면 이거는 건드리지 마시고 저점을 계속 지지받으면서 그런 현상들이 생기면 그런 종목들은 필히 관심 종목에 놓고 계속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 변곡점을 찾아야 되는데요.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뭔가 어떤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그 에너지는 이제 결국엔 수급이겠죠. 수급이란 얘기는 거래량이 증가하는 거고 거래량이 돈이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거는 주가 상승을 의미하는 거고요. 돈이 빠져나가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거는 계속적인 주가 더 큰 하락을 의미하는 건데 그런 변곡이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찾는 방법하고요. 그 변곡되는 지점부터 이제 주가가 슬슬 상향을 한다 그러면 파동의 원리처럼 거기가 새로운 이제 파동의 그 발생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발생 지점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이제 세력들이나 주포들이 의도하던 대로 계속 주가 흐름을 만들면서 가는데 그 흐름을 전체적으로 상향을 생각하면서 간다면 그 주가는 그 처음에 슈팅을 했거나 올렸을 때에 잡히는 그 추세 구간들이 있거든요. 위에 상단과 하단. 거기를 거의 벗어나지 않고 간다. 그 다음에 만약에 벗어나게 되면 일단 추세 이탈로 보시고 손절을 할 건지.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다가 다시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떨어지는 시점에서 내가 손절을 하고 다시 밑에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바닥권 저점에서 다시 진입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로 대응을 해 가셔야 되고요. 이것도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그런 종목들을 찾는 거 그리고 제가 그런 추세선을
지금 대부분 보지를 않는 것 같은데 추세선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한번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개인적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추세선이 중요하냐면 이 추세선을 이탈했을 때 내가 손절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분명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추세선대로 주가가 지지하고 상승하고 또 저항과 거기도 지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맨 하단 밴드는 지지점이고 맨 상단 밴드는 저항점인데 그 저항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지지점까지 내려갔다가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서 추세선을 정확히 잘 그리는 것만으로도 장기적으로 주가 흐름을 파악하면서 수익을 내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추세선 그리는 것도 오늘 정확히 좀 배우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차트로 좀 들어가면서 실질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키움하고 유진 챔피언 플러스 프로그램을 좀 깔아서 쓰고 있는데요. 제가 주로 익힌 게 이제 키움이다 보니 키움과 그 다음에 유진 플러스 챔피언 쪽 프로그램들 중에 그것들을 좀 이용해서 설명을 자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게 투명해서 잘 안 보이니까 색을 채워 놓겠습니다. 윗꼬리, 아랫꼬리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좋은지 안 좋은지 뭐 이런 것들 좀 제가 이제 사례가 될 만한 것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어느 종목이든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오늘 뭐 저기 율비스가 시간의 상한가 같다 그래서 율비스라는 종목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율비스를 보시면 윗꼬리 장대 그림자가 지금 요렇게 생겼거든요. 이제 이게 아까 처음에 얘기 드린 부분은 잠시만요. 이게 화면이 참 처음에 말씀드린 거는 긴 하락 후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차트를 이것 때문에 화면이 제가 한 1년치, 2년치 큰 산세를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주가가 이제 이게 2017년도에 최고 고점으로 4,160원까지 찍었네요. 그리고서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하락을 합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던 주가가 이제 여기서 변곡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하락하면서 이 변곡이 되는 시점에 장대 양봉들이 이제 가끔씩 생깁니다. 이때를 해석을 자 보시면 윗그림자가 이렇게 긴 것들이 하락을 멈추고서 생긴다거나 본격적인 슈팅이 가기 전에 박스권에서 이런 것들이 자주 생기는데 요건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았네요. 그런 이후에 이렇게 강한 슈팅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것들은 다른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뭐 이평선 골든크로스라는 기법을 통해서 요 정도쯤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이미 슈팅한 이후에 발생한 걸 찾기 때문에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차트를 보실 때 요런 긴 장대 그림자의 윗꼬리 캔들들이 생기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최소한 거래량은 전일 거래량에 비해서 400% 500% 이상 터져야 되고요. 고가까지는 한 10% 이상 올라갔다가 최소한 한 4% 5% 이상에서 안착을 해주는 그런 종목들이어야 됩니다. 요거는 한 400% 정도 거래량은 터졌고 고가는 한 16%까지 올랐다가 종가 7%에서 마감을 했네요. 요런 종목들. 요렇게 갔던 종목들이 이제 이평선 정배를 만들면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아실 겁니다. 근데 저는 요 종목도 하도 많아서 이렇게 캔들마다 모든 걸 다 제가 관심 종목에 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마저도 저한테는 시간 낭비여서 저는 이렇게 슈팅이 쫙 이루어지고 난 후에 이 종목들을
캔들들을 분석하면서 세력의 이탈이 없다라는 확신이 드는 그런 나름대로의 분석 지표들을 이용해서 그게 확정되면 이렇게 눌림 구간, 이런 눌림 구간, 한 일예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지표들을 쓰거든요. N 뭐 이런 A, DL이 제가 만들어낸 지표들인데 이런 걸로 해서 2019년 8월 6일부터 새로운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요렇게 요 선까지 다 다르면 이제 저는 주가를 이렇게 이 선이 좀 점선이라서 안 보일 수 있겠네요. 굵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런 선에 이제 다음에 수급이 빠져나갔지 않았다 판단되면 저는 이런 지점에서 눌림을 충분히 잡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뭐 10%, 5%, 7%의 수익을 단타로 치고요. 길게는 이렇게 크게 이제 두세 달 걸리면서 이렇게 수익을 내는 방법을 취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윗꼬리 부분을 윗꼬리 장대 캔들이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께서는 만약에 이런 강의를 들으셨다면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고 절대로 이제 이런 캔들들 밑으로 계속 주가가 이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전에 이렇게 들었던 거를 상기시키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매수를 해가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최근에 뜬 벽산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실까요? 네. 벽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제가 어느 종목이든 제가 뭐 특별히 지금 주식을 매매해서 이 종목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요런 장대 그림자 캔들들이 생기는 슈팅하고 저는 이제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따가 따로 말씀드리는데 요런 캔들들이거든요. 요런 캔들들 슈팅하고 난 이후에 만들어지는 요런 캔들들이 2, 3일씩 있으면 상당히 저는 의미 있는 캔들로 받아들이면서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는데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이제 얌전해요.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얌전하지 않네요. 요거 이렇게 보시면 크게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긴 윗꼬리가 생겼습니다. 이 윗꼬리에 거래량도 보시면 슈팅 때 올라간 만큼 거래량이 생겼거든요. 요걸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냐를 이제 보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제가 아까 서두에 윗그림자가 생기면 무조건 의심해라. 일단 조심해야 되는 건 일단 기본이고요. 그러면서 요 그림자의 캔들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요게 만약에 세력이 이 주가를 슈팅했던 세력들이 엑시트를 한다고 그러면 이 주가는 여기에서 전날보다도 오히려 더 뜬 종가에서 마감하지 못하고 주가는 쭉 N자로 그냥 급락을 해버려야 되거든요. 이런 모양들은 과거 차트들을 한번 다 돌려보십시오. 수많은 차트들을 보면서 갑자기 거래량이 이렇게 급증하는 이런 시점들에 그때에 생긴 것들을 과거를 보면서 차트를 다 뜯어보시면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런 장대 그림자가 생겼지만 요게 전일의 종가를 크게 이탈하지 않았고 그 위에 오히려 양봉성 이런 음봉이거든요. 종가는 전날보다 오히려 2.4%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요런 캔들들은 위험하지만 아직은 세력들이 다 빠져나갈 수 없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후에 대응하는 것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실제로 더 떨어지지 않고 지금 계속 깃발형 패턴으로 가고 있거든요. 전에 제가 한번 깃발형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깃발형 패턴들은 주가가 원래는 관리를 안 하면 자연스럽게 N자 모양으로 흘러내리는 게 순서입니다. 근데 이것들은 이렇게 횡보를 이쁘게 밑면을 깎아놓은 듯이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들은 이 지금 현재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들이 주가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가 관리를 계속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이 주가 레벨업을 시키고 나서 만약에 주가로 레벨업이 됐는데 밑으로 또 떨어져서 다시 더 높은 주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요. 또 여기에서 떨어지면서 새롭게 단타 개미들이 붙었는데 그게 또 저항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려고 세력들도 나름대로 전략을 갖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석하시고, 요런 종목들은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시면 공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 좋은 사례들로 한번 종목들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요. DNC 미디어 같은 경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이제 주가가 이렇게 똑같이 슈팅을 이제 어떻게든 해서 이렇게 큰 슈팅이 나왔어요. 근데 요 주가가 상한가 다음 날 이렇게 긴 윗꼬리를 만들었고 그러면서 주가는 계속 흘러내려 버렸거든요. 물론 요것도 제가 100% 장담은 못합니다. 아직 세력 다 나갔다라고 100% 장담 못합니다. 뭐 저도 절반 있을 수 있겠다라고는 해석하는데 오늘 이후에 이제 주가 흐름이 얘가 안 나갔다라는 거를 입증할 만한 상태까지 주가가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여기 이 상한가 갔던 수준까지 거의 주가가 올라와 준다면 얘는 이탈을 안 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는 현재 상황으로는 주가가 그렇게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세력의 이탈로 보고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눌림이 와도 공략을 안 합니다. 그런데 요거를 단순히 아까 같은 모양 비슷한 모양인데 왜 이 종목을 안 하게 되냐?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상승을 할 때 상한가를 만들었던 거래량이 거의 90% 수준 이상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긴 윗그림자 캔들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요런 그림자 캔들을 만든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조심하고 피하시는 게 좋다. 허구한 게 세력들이 쏘아 올린 종목들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좀 위험성이 보이는 종목을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고 분석해서 공략할 만한 어떤 결심이 서지 않는 이상은 기술적으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을 절대 공략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종목을 좀 보면은요. S 좋았군요. SG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같이 세력들이 이건 좀 뭐 아까 설명했던 부분은 계속 반복되니까 요거 빼고 이제 슈팅이 나와서 이렇게 긴 윗그림자를 만든 캔들들이거든요. 긴 윗그림자를 만들어서 이런 종목들 거래량이 거의 상한가 가던 거에 육박하던 수준. 저는 제가 이제 여기 보조지표에 이 녹색 선을 만드는 게 최소한 요 밑에까지 여기까지 올라오는 정도는 용납을 하는데 요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온 장대 그 윗그림자 꼬리가 있는 그런 캔들들을 만나면 이런 종목들은 매매를 안 해버립니다. 얘는 물론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재미를 못 본 경우들이 많아서 경험적으로 저는 그렇게 매매 기준을 삼았던 거고 일단 이런 캔들들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되고 전에 덕성인가요? 한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덕성이 한번 슈팅을 하고 요때 요 구간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구간이 이렇게 짧게 하락하는 구간인데도 겁나서 이제 던지신 분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3, 뭐 여기 거의 상암을 거의 3번 정도 간 셈이네요. 가놓고 이렇게 빠지니 이제 이건 던지지 않았을까 그 세력들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바로 밑에 거래량에 있습니다. 이 종목들이 이렇게 상한가 거의 육박하듯이 슈팅을 해놓고 이 고점에서 한 번도 위로 올라가서 털은 것도 아니에요. 밀기 시작한 것도 아니고 마지막 그 29.5%까지 올랐다가 23.86에 마감한 이날의 종가 부분에서 시작해서 하락했거든요. 그 하락한 거래량도 제가 생각하는 거래량에 비하면 이 녹색선에 한참 미치지만 보통 이게 전날 거래량의 26%를 이제 그날 떨어지면서 거래량을 터뜨렸어요. 이런 것들은 절대로 털고 나가지 않았다고 생각하시고 계속 홀딩을 사실은 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홀딩 하셨다면 이렇게 큰 수익을 보실 수 있었겠죠. 네, 이 차트 해석을 이렇게 하실 때
이런 것들이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만약에 이런 종목을 운 좋게 잡으셨다면 아니 그 손절이 아니라 익절할 수 있는 이 선을 이탈하면 나는 익절하겠다라는 계획까지 세우시고 요렇게 이런 종목들을 캔들 해석을 하셨다면 아마 큰 수익을 더 보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종목 하나 더 볼까요? 뭐 내나 계속 비슷한 종목인데 어느 종목이든 한번 관심 갖고 있는 종목 말씀하시면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를 수집해서 기업을 가치를 판단하고 어떤 사업의 어떤 성장성을 좀 제가 좋게 봐서 그 기업을 이렇게 매수해가는 그런 매매를 안 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수급이 확실히 들어온 종목만을 가지고 매매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에 이제 수익을 제가 욕심만 많이 부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제가 원하는 만큼을 수익을 보면서 계속 회전을 시키고 하는 거에 저는 더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매매를 하는데요. 이렇게 슈팅 상한가 같은 슈팅하면 제가 검색시 분명히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눌려주는데 이 종목들이 지금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종목 상태까지 가면 저도 이건 던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아마 외형적으로 판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형태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근데 요거는 저는 딱 보면 이건 절반 정도는 나갔겠네, 절반 아직 홀딩했겠나라고 바로 저는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 근거가 뭐냐? 거래량은 벌써 70% 거의 이 녹색선을 오버하면서까지 올라왔어요. 음봉 거래량이. 그러나 얘는 세력이 위에서 이렇게 슈팅했다가 밀렸지만 다시 밑에서 다시 매수세가 붙어서 쭉 밑꼬리죠. 밑꼬리를 만들면서 전날 그 상한가로 마감했던 종가에 안착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세력들이 나름대로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면 이거 지금 단순히 이 윗꼬리가 없었다고 해도 한 30% 내지 50%는 남았겠다 생각하는데 밑에 그림자 요게 만들었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전날 종가에 마감시킨 걸 보고 이건 세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이 종목이 계속 눌려줄 때까지 이제 제가 타점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런 타점이 오면 그 중간중간에 이제 가끔씩 아까 그 장대 윗그림자를 만드는 그런 캔들들 전날보다는 한 500% 이상 터지고 10% 이상 갔다 왔거나 그런 종목들이 한두 개씩 더 터지면 더 정확하게 확증을 합니다. 요런 종목들이 여기는 없이 그냥 깔끔하게 올라왔네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주로 공략하는 지점들은 요 지점이 거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정확하게 들어간 비용들과 그다음에 세력의 이탈 이런 것들을 캔들을 통해서 해석을 해서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곡점을 이제 찾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곡점은 쉽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고점에서 쭉 떨어져서 저점을 찍고 상승하는 지점을 항상 변곡점으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느 구간을 볼 거냐, 변곡점에 어느 구간을 더 중요하게 볼 거냐는 여러분들이 차트를 많이 보시면서 이렇게 차트를 더 많이 놓고 보겠습니다. 너무 많네. 이렇게 주가가 쭉 가다가 저점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는 항상 변곡점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 짧은 구간 안에서도 변곡점은 다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다가 뭔가 수급이나 어떤 돈이 들어와서 이렇게 짧게 올라가고 이것도 하나의 변곡점이고요. 계속 내려가다가 이런 것들도 변곡적인 되지만 큰 의미 없는 변곡점이고요. 이렇게 V자 반등 강한 수급이 들어와서 이 주가의 흐름을 원래대로 가려고 했던 주가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튼 것들이거든요. 변곡점의 의미를 그렇게 생각하시고서 뭐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시장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도 결과적으로 변곡점이었지만
이런 코로나 상황도, 작년 같은 코로나 상황도 변곡점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런 코로나 상황도 변곡점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주가가 쭉 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원래대로 가려고 했던 방향을 지금 아닌 대로 틀어버렸거든요. 이런 데들은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느냐? 강한 수급이 들어온 겁니다. 강한 수급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을 써서 이렇게 주가의 흐름을 만든 거고, 이 돈을 쓰면서 주가 흐름을 바꿀 정도는 개미가 도저히 할 수 없다. 이것들은 세력인데, 세력이 기관이냐, 뭐 외국인이냐. 그런데 코스닥에서 보통 시총 2천억, 3천억 미만짜리는 진짜로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들어온다면 다 단타꾼들입니다. 아니면 작전 세력들이 그 외국계 증권사에다가 얼마만큼 매수해달라고 신탁을 체결해서 그 창구를 통해서 그냥 매수가 돼서 증가하고 있는 거지, 거기 외국인들이 막 증가하고 있다. 물론 뭐 진짜 실질적으로 좋은 기업이어서 외국인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제가 세력 관련된 책을 공부하고 읽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언급한 것들을 주로 많이 봤기 때문에 저도 그걸 믿고 그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바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데, 뭐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냥 공부한 거를 지금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무튼 이런 해석들을 캔들마다 하시면서 이 변곡점을 찾으시고, 변곡점부터 계속 변곡점 이후에 주가가 더 떨어지는지 아니면 저점을 높여가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신 이평선이라든지 볼린저 밴드라든지 뭐 엔벨로프든지 뭐 그다음에 저 뭐 RSI든지 뭐 OBV든지 이런 것들 지표들을 이용해서 매매를 해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게 그런 지표들이 잘 맞는 지표들이 그 시장 상황들이 있거든요. 상승장에서는 볼린저 밴드 같은 이런 것들이나 스토캐스틱 같은 거, 이런 지표들이 잘 맞고요. 상승장이나 횡보장은. 그 다음에 하락장은 또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먹히거든요. 하락장은 오로지 수급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하락장에서 잠깐 이렇게 하락장에서 잠깐 이런 스토캐스틱 제가 자주 본다고 그랬는데, 이런 걸 이용해서 정말 사버렸다. 주가 그냥 계속 떨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은 하락장에서는 잘 맞지 않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장세마다 어떤 지표들을 써야 될지는 공부를 좀 하시면서 적용을 실제로 해보시고, 그러면서 지표들을 선택해서 활용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올바른 주가를 추세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지금 추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추세의 시작점이 어디냐. 아까 변곡점 말씀드렸잖아요. 그 변곡점이 실제로 추세 시작이라고 보면 되십니다. 근데 의미 있는 변곡점을 좀 찾아가시는 게 좋고요. 그 중에서 특히 수급이 이제 들어오면서 정말 주가가 눈에 띄게 변한 그런 부분들을 추세의 태동점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아무 종목이나 한번 볼까요? 뭐 제가 다 봤던 것들이라서 뭐 현우산업? 자, 크게 보면 얘는 횡보를 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잠깐 이렇게 어떤 그 전체적인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 생겨서 사실은 요 구간만큼은 그냥 사실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뭐 이런 구간이 생겼지만 어차피 여기서부터 저가 매집한 세력들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이때 지금 이제 거래량을 보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추세가 분명히 차트로는 봐서는 분명히 우상향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요거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만 봐서는 지금 추세를 우상향하고 있는 거냐 횡보하고 있는 거냐, 이 둘 중에 판단해 보시라 그러면 아마 10중 8구는 여러분들은
이건 횡보하고 있네라고 답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미 얘는 주가가 여기서부터 위 캔들, 장대 그림자 아까 그 캔들들이 나옴으로 해서 세력의 의도가 여기서부터 이제 매집을 쭉쭉 해가면서 나온 것들을 여기서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얘가 시작되기 전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 전에 이것도 여기도 이제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왔거든요. 이 윗그림자 캔들을 만들었고, 그래서 요 부분의 저가, 이 앞에 있는 저가 요 부분이나 아예 이 부분을 하나의 추세선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태동점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얘가 그 추세의 시작점을 바탕으로 해서 고가까지 올랐다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구간을 지나서 가장 낮은 저점, 여기 정도까지 오고 다시 고점을 가고, 요거를 이제 추세 판단할 때 스윙의 고점, 스윙의 저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중심점이고요. 기본 추세 시작점이고요. 스윙의 고점, 스윙의 저점, 하이, 로우 이렇게 설정하는데, 추세선은 정확히 이 하이와 저점을 그대로 이어줍니다. 이어주고 여기에 절반을 똑같이 절반 정도면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이 절반 지점을 추세 태동점으로부터 이어주는 게 올바른 추세선을 잡는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선을 하나 더 그어서 평행하게 이게 중심선이 될 건데요. 이 선에 평행하게 한 3개를 2개를 더 긋겠네요. 이렇게 그어서 평행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평행 맞나? 뭐 평행이 조금 이게 흐트렸네요. 요게 평행하다고 보시고요. 이거를 그 파동의 스윙의 고점에다가 그대로 붙여주시고요. 저점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 자, 여기 저점을 알았지만 이 이후에 주가는 이 추세선 하단선을 이렇게 타고 올라갑니다. 신기하시죠? 예, 요 스윙의 고점과 저점을 알고 태동의 시작점을 알았을 뿐인데, 이후 주가는 한동안 이 추세선 하단선을 지지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추세 이탈이 시작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추세 이탈이 됐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나름대로 다시 새로운 추세선을 만들고 있는 거고, 요것들은 이제 나름대로 다른 방법들로 공략을 더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추세선은 항상 시작점이 중요하고, 스윙의 고점과 저점을 의미 있게 연결해서 그거의 절반을 나눈 다음에 그 절반을 나눈 데를 추세 그 태동점으로부터 이어서 스윙의 고점과 저점을 평행하게 선을 하나 이어놓은 게,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보여드리는 이걸 잘 안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이 선을 그대로 이어서 온 게 마치 포크 모양으로 생겨서 앨런 앤드류 박사가 만들어낸 추세 그 측정 툴입니다. 앤드류 피치포크라는 툴이고요. 이 추세선이 정말 막강하고요. 나중에 훗날 이미 얘는 여기서 이런 태동을 보였지만, 얘는 시간이 지나면 아마 여기 상단까지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주가를 상승을 시켰다면 한번 볼까요? 이 연장선을 보면 이렇게 이어지죠? 거의 여기 추세선 하단선까지 이 범위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렇게요. 얘는 계속해서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릴 의지만 있다면 최종적으로 이 추세선까지 목표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서 횡보했지만 결국엔 여기 이 추세선 안으로 들어오려고 강한 슈팅을 했던 거고요. 또 조정을 받았지만 결국엔 이 추세선이 상당히 높이 올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다 그렇게 다 적용이 됩니다. 뭐 아무거나 아무거나 휴원스 요새 휴원스도 그러네요. 휴원스. 예. 아무튼 태동의 시작점들을 잡는 거를
이게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차트를 가지고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세선은 항상 태동점이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오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추세선은 항상 바뀐다. 그거를 차트 툴에서 잘 구현하고 있는 게 이렇게 키움 같은 경우는 요 툴이 바로 별도로 있어서 이렇게 편하게 선이 만들어지고요. 추세선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유진도 이 피치포크 툴이 있습니다. 예. 요렇게 툴바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 툴바 찍고서 시작점, 태동의 시작점, 여기 이 정도부터 시작점의 저점, 저가, 요 정도를 하나 찍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윙의 고점과 단기적으로 스윙의 저점, 이렇게 찍어 주시면 추세가 얘가 이렇게 나오고요. 이 추세를 강하게 볼린저 밴드처럼 위로 상단까지 이렇게 강하게 슈팅했다가 떨어지더라도 이 미들라인 중간 요 선에서 지지를 받고 바짝 다시 상승을 동하다가 여기를 저항을 받고 다시 떨어지면 이 안에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 이 하단 지지선을 이탈하면 이제 추세가 이탈된 겁니다. 이러면 다시 스윙의 저점과 고점을 바꿔주시는데, 태동의 시작점은 변하면 안 됩니다. 태동의 시작점은 변하지 않고 이렇게 태동의 시작점은 변하지 않고 요거의 저점을 이렇게 고점과 스윙의 고점과 저점을 만들어가면서 항상 이게 한번 누르면 이 네모 여기 부분을 끌으면 이게 위치를 바꿀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저점과 고점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 추세가 여기서 고점을 터뜨리고 다시 떨어지지만 이 추세를 막고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그러다가 이 추세마저 힘을 잃고 떨어지면 여기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 지지받을 때를 또 뚫고 나면 추세가 완전히 이탈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뭐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리고요. 아마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시면 이 추세선 기법에 대해서 설명한 어떤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국내에는 잘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이 안 쓰고 있고, 이게 원래 선물이나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사람들이 이 추세선을 정말 잘 이용하는데, 영어로 된 그런 그 강의 내용들이 있는데 대부분 영어 뭐 잘 하실 거고, 아니면 또 좀 어설프지만 번역 자막도 잘 또 이렇게 갖춰 있는 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서 활용법들을 나름대로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변곡점들을 아까 찾을 때 가장 중요하게 이제 판단할 때 필요한 조건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정확한 변곡점을 잡고, 그 다음에 스윙 구간의 고점,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저점, 요것들을 수시로 바꿔가면서 추세를 그 주가가 이탈하지 않는 이상 계속 매매를 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스윙의 저점, 고점을 찍었다. 이 추세의 시작점, 변곡점은 이제 고정이 됐으니까 스윙의 저점을 먼저 찍고 그 다음 이후에 고점을 찍었다. 그러면 주가가 그 다음에 어디까지 떨어질까를 이 추세선에서 하단 지지선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데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스윙의 고점과 스윙의 저점을 찍었으면 그 다음은 올라갈 때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스윙의 고점 부분까지 고점을 먼저 찍고 그 이후에 저점이 생기면 그 다음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이 추세 안에 주가가 반드시 흐른다라는 그런 가설하에 이 기법이 사실은 정확히 따지면 뭐 엘리어트 파동 이론과 그 다음에 그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법칙 있죠. 뭐 피보나치 그 비율, 그 다음에 그 숫자 1, 2, 3, 5 막 이렇게 나가는 그 수열, 그것까지 복합적으로 만들어진 그 자연의, 그러니까 흐름에 따라서 모든 만물은 흘러간다. 그런 기조하에 만들어진 추세선입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이게 가장 추세선 파악할 때 신뢰도가 높고, 제가 주가 이탈, 세력의 이탈을 포함하는 캔들 해석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주가 얘가 이제 죽어가느냐, 아직도 살아있느냐를 판단할 때 이 추세선을 이용해서 판단하는 그런 그 근거로 많이 활용하고 제가 믿고 쓰는 지표 중에 하나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아무튼 뭐 벌써 1시간이 지났는데요. 주가를 이렇게 데이터화한 캔들을 가지고 캔들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 저만 나름대로의 해석과 그 다음에 실전 매매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적용해서 대응할 건지까지 그냥 빠른 속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시간 과정 갖고는 모든 것을 다 충분히 설명을 지금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이 공유 같이 해도 될까요? 시사님. 네네, 네, 너 말씀해 보세요. 자료 그냥 저기 고대 거기 그 방에 네네네네. 적용한 거 그대로 올려드려도 될까요? 아, 그거야, 저 강사님 만들어 오시는 거죠. 저는 뭐 저작권은 필요 없습니다. 뭐 이거 제가 생각나로 그냥 뚝딱딱 해서 뭐. 그러세요? 근데, 아유, 강의를 굉장히 잘해주는데, 이거 자료만 봐가지고는 도저히 내용을 못 오실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자료는 올리시고 안 올리신 것은 강사님의 절대 권한이시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고. 아니, 올리면 괜히 질문만 많고 막 또 그거 답변해드리려고 제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서 또 그렇게도 하네요. 그것도 저도 좀 그러네요. 내가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게 못 알아들어. 이제 여기 오늘 영상을 참여하신 분들은 뭐 반복적으로 보면 좋은 자료 같고요. 한 번만 들어도 이제 모르니까. 근데 이제 이 영상을 전혀 안 보신 분들은 이게 뭔 말인가 싶은 자료가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 판단에는 오늘 참석하신 분들 위주로만 어떻게 공유하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생각이 들고. 다음에 이제 그 녹화도 이제 권춘기 님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하다가 이제 호스트를 넘기죠. 제가 못 했는데, 뭐, 반복적으로 좀 보셔야 될 영상 같네요. 이렇게 한 번 제가 이해가 좀 너무 빨리 설명해서. 아니, 그렇진 않은데, 이게 상당히 수준이 높은 강의였어요.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수준이 굉장히 높은 강의여서 잘 좀 이해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뭐 도움이, 저는 이제 제가 그동안 주식하면서 나름대로 그냥 매매에 처음에 저는 막 별방법들을 다 써가면서 매매를 해봤거든요. 근데 정말 수익이 나기 시작한 거는 이 매매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수익을 지금 많이 보고 있고요. 이거를 배워서 하는 사람도 지금 상당히 수익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모르겠어요. 이 공매도 때문에 새로운 시장 환경이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기법이 안 맞을 것 같다고 우려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걸 갖고 19년도부터 거의 이와 비슷한 흐름에 매매를 했었거든요. 19년도에도 수익을 많이 그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수익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는 뭐 이렇게 전원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서 금액은 뭐 한 5, 6천, 7천만 원 정도밖에 못했지만 그때도 나름대로 수익을 충분히 냈던 방법이었고 그거를 더 이제 발전시키면서 이렇게 저만의 기법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거거든요. 기법이라고 뭐 표현하기 좀 그러네요. 부끄러운데. 기법이죠. 근데 금방 아까 그 문정수 선배님이 채팅방에 공유하자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채팅방이라면 지금 여기 나가기 전에 이걸 다운받아가지고 자기 PC에다 저장하던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요 채팅이요? 네, 문정수 선배님이 파일을 보내기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간단한 파일을. 그러시면 뭐 그렇게 공유를 해주시면 좋고요. 제가 보니까 저기 앞부분도 이제 뭐 애습상을 한번 보면 더 좋으니까. 그래서 파일 부분 그렇게 하시고 그 질문사항들이 또 채팅방에 한번 올려주시든가 아니면 마이크를 켜고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왜냐면 이제 강의는 일단 끝난 걸로 보고 오늘 강의 끝난 거 보고 질문하실 분들은 좀 마이크 켜고 질문하셔도 될 것 같네요. 근데 갤럭시 노트 9를 쓰시는 분은 조남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네. 조남을 모르니까 제가 이제 누군지를 모르는데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질문하기가 어려울 정도 같은 같은데.
보시면, 그래서 저는 이제 워낙 여기 원래 기존방 계신 분들이, 네네.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 매매를 하는 거를 기본 컨셉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라서, 네네. 사실 이런 내용을 제가 막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조심스러웠거든요. 아니, 굉장히 좋고, 뭐, 이제 굉장히 뭐라고 표현하지? 양질의 콘텐츠다. 저는, 네? 그전 배우자한테 같이 일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 어떤 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인지 내가 모르겠어요. 스펙업회가 나와서 아, 질문 하나 할게요. 문석유 선배님 질문하세요. 예. 예. 글로벌 뭐 지금 영향력 종목을 박근혜하고 그런 초기에 뭐 2, 3천 개 되는 거 중에 검색식으로 찾나요? 어떻게 찾나요? 네, 초기에? 검색식으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검색식을 제가 공개 뭐 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공개를 제가 안 할 생각입니다. 근데 조건만 좀 얘기해 주세요. 조건 기준을 뭐뭐로 하는지. 조건이요. 네. 일단은 제가 찾는 조건이 뭐 검색식 공부하시면 제 말을 아마 잘 이해하시면 금방 만드실 거예요. 일단은 한 40일 이내 고가, 그러니까 당일의 전일 종가 대비 당일의 고가가 25% 이상 한 번 이상 찍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가는 20% 이상에서 마감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그런 종목이 일단 조건이 하나가 붙어야 돼요. 40일 이전에. 그런 종목이라는 거는 일단은 주가가 그렇게 25% 거의 상한가 간 것도 이제 많이 나오겠죠. 그렇게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뭔가가 인위적인 힘이 가해진 거거든요. 그게 세력이 돈을 투입해서 그 주가를 끌어올렸든 뭐 어떤 호재가 정말 좋은 호재가 생겨갖고 막 개미들이 달라붙었건 뭐 둘 중에 하나인데 솔직히 개미들이 호재 뉴스를 빨리 파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마 호재 뉴스를 그렇게 우리나라의 많은 개미들이 동시에 파악해서 그 종목에 계속 접근한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그런 어떤 좋은 뉴스가 있어도 세력들이 먼저 알고 선취를 해서 올리든지 그런 과정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개미들 먼저 알아갖고 막 진짜 실수요자가 막 찾아대는 그런 상황에 주가 상승은 거의 없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0일 이전에 40일로부터 뭐 딱 하루만 하면 종목이 몇 개 안 나옵니다. 40일 이전에서 그 앞뒤로 20일 내에 그런 25% 이상 고가 상승하고 20% 이상 상승 종가 마감한 종목들이 한 번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종목이. 그 다음에 40일에서 오늘로 기준으로 해서 40일 전에 20봉 이내에서 20봉이라는 건 일봉으로 말하면 하루하루니까 20일 이내에서 240일 신고가, 아니 최고 종가 내지 240일 최고 거래량을 터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종목이. 그렇게 강한 상승을 이끌어내는 거는 세력만이 개입해서 그렇게 만들 수 있지 일반 개미들이 절대 만들 수 없거든요. 그리고 매도 대금도 뭐 평상시에 5억, 10억 들어오던 게 갑자기 1000억이 들어왔다. 그 종목이 하루에. 이런 것들은 정말 개미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40일에서 20일 사이를 봤으면 60일이잖아요. 최대 60일에서 일정 기간, 뭐 90일이든 100일이든 일정 기간에는 아까 같은 슈팅이 또 전혀 없었어야 된다는 조건을 넣어야죠. 이해하셨습니까? 문정수 선배님, 나중에 다시 한번 개별적 질문을 해주세요. 어려우실 것 같아요. 예. 예, 그 조건들을 가면, 그러니까 60일, 지금 오늘로부터 거들어서 60일 동안에 최근에 슈팅이 생긴 종목들만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 전에 슈팅이 없었는데, 최근에 세력이든 뭐 주포든 뭔가 좀 의도가 돼서
주가가 상승을 강하게 한 그런 종목들만 나오는 거죠. 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보다도 파일을 채팅방에 올려줘 보세요. 예. 그 다운을 받는 겁니까? 저도 뭐 파워포인트라서 네네. 내용이 예. 뒤에 그 사진들은 제가 그 차트들은 일일이 붙이려다가 그건 괜찮고, 예. 예. 요거를 공유를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그걸 각자 PC에다 다운받는 거죠? 방법이. 예, 그러면 사실 뭐 이 내용은 제가 뭐 공유해서 이렇게 화면에 볼 필요는 없고요. 각자 보면서 해당되는 차트만 제가 열어갖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채팅에 잘 안 되시면 저기 김병우님 마이크 좀 켜보세요. 김병우님 나가셨나? 네, 말씀하세요. 예. 저기 오늘 들어오신 분들 그 명단 파악되죠? 그분들한테만 나중에 파일 보내주시면 되잖아, 그렇죠? 뭐 이게 그렇게 채팅방 따로 보내시면 힘드실 것 같은데 좀. 아 그래요? 예. 네. 아 지금 보내는 게 힘듭니까? 아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 쓰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랬지 어떻게 파일을 주고받는지를. 그러면은 저도 파일 공유가 고급 공유 옵션에 채팅창이 잠깐 내가 어디 저도 잘 이걸 안 써봤던 거라서 뭐 전미도 올리셨네. 잠시만요. 그래도 다운로드 받으시구나. 예. 아, 이렇게. 예, 여기 예. 예. 잠깐만요. 녹화한 거 공유 문제는 글쎄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공유를 할 거냐 말 거냐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일단 뭐 녹화 상태가 어떤 건지도 한번 봐야 될 것. 지금 제가 녹화를 못했기 때문에 녹화 상태도 좀 봐야 될 거죠. 그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릴 것 같고 뭐 오늘 강의하는 파워포인트 자료는 뭐 올려주시면 예. 바로 다운받아서 이제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그래도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니까 반복적으로 보시면 뭐 제가 요게 이 개인적으로 이게 뭔지 여기 잘 안 해봐갖고 안 주시면 다음번에 해요. 다음번 이거 한다고 또 시간 잡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기업 실적도 정말 좋았고 그래서 저도 그걸 한 4천만 원, 5천만 원 거의 매수를 했거든요. 네, 공매도 복병을. 근데 바닥 차트.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워낙 공매도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정말로 100만 원 정도만 수액으로 해서 그냥 재미삼아 이렇게 하시는데 주로 제가 아무리 스윙 종목이나 추세선 이렇게 이제 접근해서 종목을 바로 선정을 해도 그날 수익이 난다는 보장은 사실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종목을 그런 그 점심값 이벤트를 확신이 서는 종목은 어쩌다 한 번씩 생기기 때문에 저번에 한번 제가 손오공인가를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날도 실패했어요. 사실은 그 다음날 걔가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오늘 확실하게 뭔가 재료가 있고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정확히 들어온 종목을 눌림 때 종목을 알려주게. 스캘핑이라고 해서 꼭 바로 매수해갖고 바로 수익이 나는 게 아니고요. 눌림이나 조정 이런 구간을 이용하면 충분히 1시간에서 한 30분에서 1시간, 뭐 길게는 2시간까지 매수를 걸어 놓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까지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저점까지 떨어지는 거를 잡아서 종목을 드리는데 거의 뭐 저도 그렇게 실제로 스캐핑 매매를 그런 종목들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없는 날도 그런 종목이 안 뜨는 날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을 매매를 하시는데 화면을 계속 보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대응하실 수 있는데 화면을 보실 수 없는 분들이라면 그 종목만 사놓고 올라버렸는데 수익 실현 못하고 그러시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자동 매매 기능을 반드시 기능을 익히셔가지고 매수되자마자 그냥 자동으로 매도가 될 수 있도록 가는 시스템을 활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뭐 본인이 직접 나는 대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수동으로라도 그냥 잡아서 뭐 1.5% 제가 설정한 목표 수익률 요거에 걸어서 하면은 100만 원 갖고 재미있게 하시면은 하루에 뭐 한 2, 3만 원, 5만 원 정도까지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성공률은 한 90% 이상 되기 때문에 뭐 10번 매매해서 9번 먹고 한 번 실패한다고 해도 한 8번 내지 7번은 최소한 이제 수익이 나는 거니까 점심값 벌고 커피값 버는 정도로는 재밌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는 정확히 기술적인 매매입니다. 진짜로 뭐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제가 기술적인 매매로 하나 보여드리면 저는 이제 오늘 3일하고 캐mon을 했었거든요. 요것도 설명을 드리면 아마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이것도 실제로 지금 배우셔서 한번 소액으로 한번 내일부터 연습하세요. 대신 이 종목이 잘 먹히는 일봉상의 위치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별도로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요. 바로 하시기에는 좀 제 설명을 듣고 하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공유되나요? 제 화면요? 네네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오늘 15분 봉 흐름이거든요. 라인이 좀 복잡해서 다 지우겠습니다. 저는 라인을 통해서 분석을 많이 해서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왔네요. 자, 오늘 얘가 3일이 뭔지 모르지만 뉴스는 저는 이제 기술적 매매다 보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떴을 때 뭔 뉴스가 있나 보다 하고 찾아봐서 늦게 뒷북치는 뉴스 탐색을 하는데요. 저한테 중요한 거는 얘가 갑자기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잠잠했던 종목이 오늘 갑자기 아마 전일 거래량 대비 벌써 동시간 거래량 대비 막 500% 이상 터뜨리면서 이 봉 이렇게 급상승을 지금 15분 상에서 만들었거든요. 이때 들어온 돈이 갑자기 지금 15분 기준으로 그 전 평균 1억도 안 되던 금액들입니다. 이렇게 1억 이건 조금 넘었지만 이거 1,800만 원. 15분 동안 1,800만 원 거래되는 종목이 3천만 원. 근데 오늘 아침 장부터 벌써 15분에 3억이 들어왔고요. 이봉에서 82억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수급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돈이 이렇게 들어와서 주가가 쭉 올리는 종목을 저는 이때 바로 안 따라 들어갑니다. 항상 눌림을 보는데 이때 얘가 세력이 돈이 들어와서 쓰기 시작했다면 이때부터 돈이 쓰기 시작해서 쭉 올라갔기 때문에 눌린다면 여기까지 눌리면 최저점까지 눌린다 생각하고 여기에 일단 매수를 이 위주에 겁니다. 근데 얘가 한 번도 그 이후에 계속 올라가서 여기까지는 안 왔거든요. 근데 두 번째로 돈을 또 갑자기 조정을 받다가 많이 쓴 게 요봉하고 요봉입니다. 요봉이 제일 많이 썼죠. 근데 이봉하고 이봉은 계속 올랐기 때문에 한 봉으로 보는 거죠. 한 봉으로 보면 이때 38억과 이때 127억을 썼거든요. 그러면 이 봉을 한 봉으로 만드는데 저가는 요 정도 부분이거든요. 주가가 늘린다면 기술적으로 눌린다면 여기까지도 눌릴 수 있다. 근데 딱 보십시오. 이게 15분이니까 이 이후에 고점 찍고 15분, 30분, 45분, 55분 요때 눌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여기서 눌리기 시작할 때쯤 요 봉을 보고 요 정도 가격이 시가가 오늘 3,740원이니까 3,750원이나
뭐 3,800원 3번 정도 이렇게 나눠서 여기까지 더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실제로 떨어졌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3번 정도 33만 원씩 걸어 놓으면 이제 이때 자동으로 아마 매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매수가 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봉에서 아마 종가 대비 지금 고가까지 2.4%가 올랐고요. 그 다음 봉에서는 또 조금 떨어졌네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막 이렇게 쭉쭉 올라가거든요. 요때 오른 그 수익률이 요때 정확히 요 지점에서 눌려서 요거에서 샀다고 치고 잠깐 손해는 보지만 얘가 크게는 당일에 7%의 고점까지 우리가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와요. 물론 7% 다 못 먹죠. 저 같은 경우는 스케일핑 대응하니까 조금씩 먹고 나오는데 더 먹고 나오는데 이런 방법으로 하는데 아무 종목에나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제가 원하는 일봉상의 위치와 그 다음에 요 분홍색 선이 있죠. 이 선 위에서 슈팅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분홍색 선. 요거는 이 선 위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반 위에 이 분홍색 선 위에서 슈팅이 이루어질 때 여기까지 밀릴 수 있다.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나중에 뭐 더 밀릴지 뭐 할지는 저는 알 바 아닙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1%나 2% 수익을 받기 때문에 얘가 뭐 더 올라가도 욕심 안 내고요. 아쉬워 안 하고 떨어지면 뭐 제가 알 바 아니고 저는 여기서 이런 기법을 통해서 그냥 짧게 먹는 그런 걸 이벤트로 해드리는데 요게 종목이 오늘 3일하고 딱 캐몬인가 그 2개밖에 안 떴습니다. 캐몬도 지금 오늘 15 다 지워보겠습니다. 이거 지저분하게 나서 캐몬도 어제까지 보면 변변찮게 15분 봉상 금액이 이렇게 수급이 안 들어왔던 것들이거든요. 뭐 이거는 그래도 억 단위가 좀 넘네. 2억, 뭐 3억 이러다가 오늘 갑자기 아침부터 74억 15분 동안에요. 첫 시작해서 그러다가 수급이 확 떴는데 요때 보시면 요때 요 봉이 86억이 들어와 버립니다. 이렇게 조용했던 종목이 이런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공략하는 지점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밑에서부터 분홍선 밑에서부터 한 데보다는 분홍선 위에서 강한 돈이 가장 많이 들어왔던 요 봉이거든요. 요 봉. 그래서 요 봉에 한 봉으로 이 2개를 보고 저가인 여기까지 눌림을 받을 것이다. 통계적으로 아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거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 봉에서 그 후에 15, 30, 45, 뭐 1시간 45분 만에 떨어진 거네. 그렇죠? 요때 잡히는 거죠. 잡고서 강한 수급으로 다시 쭉 슈팅을 해서 12%까지 상승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매매를 저도 생활비 버는 매매를 하기 때문에 요때 종목들을 한두 개씩 뜨면 적합한 안전한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을 사실 물려도요 100만 원이라서 얼마 안 되지만 이걸 일봉상에서 위치해서 보시면 절대로 고점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까 3일 같은 것도 보시면 나중에 요 종목들은 더 슈팅을 하기 위해서 잠깐 조정기간이 조금 뭐 며칠 더 걸릴 수 있지만 결국엔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 중에서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손절 안 해도 되지만 저는 이제 당일 매수 당일 청산을 원칙으로 그냥 짧게 점심값 다음날 점심값이든 뭐 커피값이든 이렇게 버는 이벤트를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종목이 제가 딱 적당한 종목이 뜨면 올려드리는데 스캘핑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막 급작스럽게 매매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한 30분에서 1시간 이상 거의 소요되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저번에 그 임강한 친구 그분이 올린 종목은 거의 막 상한가라서 바로 잡아야 되거나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재밌게 좀 안전하게 심리적으로 안전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설사 물린다 해도 그걸 그냥 100만 원 얼마 안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놔둬도 나중에 그 정도 금방 회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저는 이제 항상 스캐핑을 할 때 플랜 B도 생각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의도했는데 수익을 못 내고 물리게 됐다. 그러면 이 물린 종목을 조정을 받아서 내가 뭐 시간이 뭐 한 달 걸리더라도 탈출할 수 있는 위치인가 요걸 보고 스캘핑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손절은 안 해도 되지만 원칙은 그냥 다 청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중에 그
손절 라인은 뭐 마이너스 2% 잡으면 돼요? 혹시라도 뭐 마이너스 2% 잡으셔도 되고요. 제가 아예 가격을 지정해드린 때도 네. 있고요. 예. 네네. 마이너스 2% 되면 그냥 손절하세요 하고 굶으세요 갈게요. 네, 그리고 익절은 뭐 몇 프로 잡으면 돼요? 익절은 저는 1.5부터 스킬핑이기 때문에 1.5부터 그냥 매도하시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더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은 3%, 3%, 5% 그건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고. 예, 하시면 됩니다. 예. 1.5% 이상이고. 저는 근데 이제 뭐 1.5%에서 2%면 100만 원 넣어서 뭐, 그렇죠. 뭐 3만 원, 4만 원 이 정도면 네.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만 원, 3만 원. 자, 이 방법을 따라서 하셔서 저기 수익들 내신 분들은 감사합니다를 꼭 저기 카톡방에 좀 올려주세요. 그렇게 올려주시고. 하시다 보면 이제 그 요령이 생기실 겁니다. 그리고 왜 스캘핑을 했는지 그 스캘핑보다는 왜 그 종목을 공략을 했는지를 아까 같이 차트로 설명을 해드리면 아마 다음 매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저희들은 이제 이걸 배웠으니까 조금 이해를 하고 따라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다른 분들한테는 알려주지 마십시오. 뭐 이거 알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은 사람도 이거 다 애써서 들은 건데 이거 뭐 안 들은 사람까지 뭐로 알려줍니까? 아니 근데 종목은 어차피 알려주지 않습니까? 아니, 종목은 알려줘도 오늘 알려준 이 기법, 아, 예. 오늘 단타 알려준 기쁨을 알려주지 마십시오. 예. 성녀님이 공부하신 기술적인 기간이 매매는 정말 차트에서 모든 걸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원리가 왜 저런 게 생길까 그런 원리들만 잘 이렇게 아구를 잘 맞추시면 기술적인 매매는 다만 어느 구간에서 어느 위치에서 내가 해야 크게 물리지 않고 손실을 보지 않겠더라 이런 구간들만 통계적으로 찾아내시면 됩니다. 예. 성녀님 저기 공부한 기간 아마 10년 넘었을 거예요. 저기 우리 아유,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10년 넘었고 예. 한 거하고 그다음에 이걸 전업으로 해서 이게 더 빨리 성공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한 10년 정년 남겨놓고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KTNG 부장이었는데요. 예. 뭐 주판 아무리 뒤져봐도 이게 더 빠를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임원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빨리 뛰쳐나왔습니다. 대단하고. 자, 다른 질문 없으시면 뭐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여기서 좀 끝마치려고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